480만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차하다가 기어 한 번 잘못 바꾼 대가입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아에서 D로 탁 바꾸는 그 습관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쿵 소리 한 번이 미션 수명 1년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습관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리막길에서 기름 아끼겠다고 중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 신호대기 때 습관적으로 N단 넣으시는 분들, 방지턱 쿵 넘어가시는 분들, 이 모든 게 차를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지금 타고 계신 차를 최소 10년은 더 건강하게 굴릴 수 있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을 직접 손으로 뜯어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요. 차는 부품 때문에 고장 나는 게 아닙니다. 운전자의 손끝과 발끝에서 쌓인 습관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엔진이 나가고 미션이 덜컥거리기 시작하는 이유, 대부분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한테서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는 자동차 회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가 오래가면 새 차를 안 사니까요. 그래도 알려드려야죠. 억울하게 수리비 내시면 안 되니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주차하다가 뒤로 가던 차를 갑자기 앞으로 보내는 그 동작이에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동시에 아에서 D로 탁 바꾸는 거, 이거 진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때 차 안에서 쿵하고 작은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대부분 그냥 넘기십니다. 차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요. 근데 그 쿵 한 번이 미션한테는 교통사고 수준의 충격입니다. 자동 변속기가 사람으로 치면 척추나 허리 같은 부품이거든요. 아직 멈추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시키면 그 안에서 기어들이 강제로 맞물리면서 엄청난 유압 충격이 생깁니다. 이때 쇠가루가 생기고 그 쇠가루가 미션 오일을 타고 밸브 속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슬슬 기어가 안 들어가기 시작하고 변속할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그때 정비소 찾아오시면 이미 늦은 겁니다. 토크 컨버터랑 밸브 바디가 나가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실제로 오래 단골로 오시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차가 갑자기 툭 멈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동은 걸리는데 차가 안 움직인다고요. 밑을 열어보니 미션 핵심 부품이 완전히 나가 있었어요. 수리비 청구서에 찍힌 숫자가 480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정비소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냥 습관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요.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습관의 결과예요. 요즘 미션은 정밀도가 워낙 높아서 한번 잘못 변속하면 부품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5년 뒤에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는 브레이크로 멈추는 거지 기어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차하실 때나 후진 후 전진할 때 차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딱 2초만 기다렸다가 변속하세요. 그 2초가 400만 원을 아끼는 습관입니다. 주차할 때 스토퍼에 닿은 상태에서 바로 피단 넣고 내리시는 분들도 많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상태에서 피단을 넣으면 차량 무게가 전부 파킹 핀에 실리거든요. 차 한 대가 1톤에서 2톤이니까 그 하중이 고스란히 미션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스토퍼에 닿으면 살짝 앞으로 빼고 주차 브레이크를 먼저 채우세요. 하중이 브레이크로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단을 넣는 겁니다. 이 순서가 미션을 지키는 공식이에요. 경사로에 주차할 때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오토 차량이라면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 먼저, 피단 나중에요. 이것만 지켜도 파킹 핀과 미션에 걸리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연비 운전이라고 착각하시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기름 아깝다고 N단으로 내려오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특히 운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걸 연비 테크닉이라고 믿으세요.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중립으로 내려오면 엔진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져요.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뭐냐면 바퀴가 엔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엔진의 저항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N단에 두면 그 연결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바퀴는 혼자 구르고 엔진은 그냥 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속도는 점점 붙고 결국 브레이크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조금만 길어지면 브레이크 디스크 온도가 30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때부터 제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차가 밀리기 시작하죠. 이걸 페이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안 멈추는 상황이에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실제로 오래 오시던 분이 계셨는데 기름값 아까워서 내리막은 늘 N단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렇게 10년 넘게 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길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앞차를 들이받으셨어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디스크가 열 때문에 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알았다. 연비보다 생명이 먼저더라고요. 내리막길에서는 절대 N단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수동 모드나 저단 기어인 L, 2단, 3단으로 바꿔서 내려오세요. 차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덜 밟아도 되고 패드나 디스크의 열 변형도 훨씬 줄어들어요. 다만 저단 기어 사용할 때는 RPM을 꼭 보셔야 합니다. 3000을 넘기면 오히려 엔진에 부담이 되거든요.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번갈아 가면서 부드럽게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름값 몇십 원 아끼려다가 브레이크, 타이어, 미션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건 절약이 아니라 지출의 시작입니다. 신호 대기 중 기어 습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호 기다릴 때 기름 덜 먹게 하려고 N단으로 잠깐 빼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 D단에 두면 계속 기름을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나오는 차량은 D단 상태에서도 컴퓨터가 알아서 연료 분사를 최소로 조절합니다. 엑셀에서 발만 떼면 기름이 거의 안 들어가요. D단 그대로 둬도 연비 차이는 0.1%도 안 납니다. 문제는 N에서 D로 바꾸는 그 순간이에요. 자동 변속기의 미션 오일은 시동이 걸리면 펌프 압력으로 순환하면서 각 단에 맞게 유압을 배분하거든요. 그런데 N과 D를 자주 오가면 유압 통로가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내부 압력이 요동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밸브 바디 안에 실이 닳고 결국 유압이 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어 넣을 때마다 툭 정차 중엔 덜컥하는 충격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미션 수명이 줄고 있다는 신호예요. 실제로 운전 습관이 정말 깔끔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신호 설 때마다 항상 N으로 바꾸셨거든요. 뒤에 두면 괜히 기름 먹는 기분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히 D로 바꾸시다가 차가 툭 하고 앞으로 튀었습니다. 그 작은 충격으로 밸브 바디에 미세 균열이 생기고 미션 오일이 조금씩 새기 시작했어요. 결국 미션 전체를 분해해야 했고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젠 그냥 뒤에 두고 브레이크만 밟는다고요. 그게 차도 나도 편하더라고요. 신호 대기 중엔 괜히 기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D단 그대로 두고 브레이크만 밟으세요. 고속도로 정체처럼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P나 N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다만 P에 넣을 땐 꼭 주차 브레이크를 함께 채워주세요. 이제 차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3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입니다. 저는 이걸 자동차의 3대 독이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습니다. 내 차는 힘 좋으니까 괜찮아. 브레이크 잘 듣는데 뭐 이러시죠. 근데 몇 년 지나면 차가 알아서 증거를 남깁니다. 엔진 오일이 쉽게 타고 타이어가 편마모되고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핸들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죠. 그게 차가 보내는 비명 신호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출발이나 급가속을 하면 엔진 회전수가 순간적으로 치솟거든요. 특히 시동 걸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습관을 반복하면 더 위험해요. 아직 엔진 오일이 충분히 순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끼리 직접 마찰하면서 실린더 벽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이게 냉간 급가속의 엔진 수명을 줄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급제동은 또 다른 문제예요.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를 순식간에 300도 이상까지 달궈버리거든요. 이때 브레이크 오일까지 과열되면 압력이 떨어지면서 제동력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페이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몇 번만 반복해도 디스크가 미세하게 휘고 패드가 유리처럼 단단해지면서
브레이크 밟을 때 덜덜 떨리는 현상이 생겨요. 브레이크가 이상하다고 느끼실 때 대부분 그게 원인입니다. 실제로 택시 기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손님 빨리 태워야 돈 번다며 항상 신호 바뀌기 전에 미리 밟고 초록불 켜지면 바로 튀어나가셨거든요. 그분 차는 6개월 만에 타이어가 닳고 연비가 리터당 2km나 떨어졌습니다. 미션까지 거칠게 변속되더군요. 습관을 바꾸신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가도 손님은 안 줄더라. 대신 차는 오래 가더라고요. 급출발과 급제동은 엔진, 미션, 브레이크뿐 아니라 타이어, 서스펜션, 베어링까지 연쇄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가속 페달은 밟는 게 아니라 눌러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잡는 게 아니라 미리 감속해 주는 겁니다. 정차 중 핸들 꺾는 습관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차할 때 차를 완전히 세운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위험한 습관이에요. 핸들을 돌릴 때마다 차 안에 있는 파워 스티어링 펌프나 전동 모터가 회전하면서 큰 힘을 쓰거든요. 그런데 차가 멈춰 있으면 타이어가 바닥에 꽉 눌린 상태라 그 힘이 고스란히 부품으로 전달됩니다. 쉽게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힘은 타이로드 앤드, 로암, 볼 조인트 같은 하체 연결 부품에 집중적으로 걸립니다. 이 부품들이 비틀림 충격을 반복해서 받다 보면 주행 중 턱거리는 느낌이나 핸들이 헐거워지는 유격이 생기기 시작하죠.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달 몇 년 쌓이면 결국 전동 모터가 과열되고 하체 부품 전체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핸들은 차가 조금이라도 굴러가면서 돌려야 해요. 주차할 땐 살짝 움직이는 타이밍에 핸들을 돌려주세요. 그게 하체를 살리는 습관입니다. 방지턱 세게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차는 SUV니까 괜찮아, 쇼바가 좋으니까 그냥 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방지턱을 빠르게 넘으면 충격이 그대로 하체로 전달됩니다. 쇼바, 로암, 볼 조인트, 타이어가 동시에 충격을 받아 조금씩 휘고 틀어지고 마모돼요. 특히 반복되면 서스펜션이 틀어지고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타이어가 한쪽만 닳는 편마모가 생깁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타면 결국 차가 떨린다, 소음이 난다 하면서 정비소로 오시게 되죠. 오래 오시던 분 중에 방지턱은 내 차가 튼튼하니까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차 밑에서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로암이 휘어 있었고 쇼바 안쪽 오일도 새고 있었어요. 방지턱을 넘을 땐 속도 10에서 15km 이하로 천천히 앞바퀴와 뒷바퀴를 동시에 넘기지 말고 대각선 방향으로 한쪽씩 천천히 넘기세요. 주유 직후 급가속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엔진 건강과 직결되는 습관이에요. 주유소 나와서 바로 쌩하고 출발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기름 새로 넣었으니까 힘이 더 나겠지 이러시는데 이 행동이 엔진을 제일 빨리 망가뜨립니다. 주유 직후에는 연료와 공기 비율이 순간적으로 달라져요. 기름이 막 들어온 상태라 연소실 안의 온도도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죠. 이때 급가속을 하면 냉간 상태의 엔진이 갑자기 과열됩니다. 실린더 벽이 마찰로 긁히고 피스톤 링 사이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요. 그게 반복되면 엔진 오일이 금방 타버리고 나중엔 오일 누유나 소음으로 이어지죠. 주유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공기 중 수분이나 먼지가 탱크 안으로 들어가면서 연료의 연소 효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주유 직후에는 엔진 반응이 평소보다 둔하거나 울컥거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유하고 나서는 바로 밟지 마시고 3분에서 5분 정도는 천천히 주행하세요. 엔진이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서 연소가 안정되게 이루어지면 그게 진짜 차를 아끼는 운전입니다. 겨울철 되면 꼭 나오는 말도 있죠. 엔진 예열 좀 해야지 해서 시동 걸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0분에서 15분씩 공회전 하시는 분들이요. 이거 예전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차는 달라요. 전자식 인젝션과 냉각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1분에서 2분만 돌려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엔진 오일만 오염시키고 카본 찌꺼기만 쌓이게 만들어요. 특히 요즘 많이 쓰이는 GDI 직분사 엔진은 연료가 밸브를 직접 씻어주지 않기 때문에 오래 공회전하면 흡기 밸브 안쪽에 카본이 그대로 쌓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시동 진동이 생기고 출력이 떨어지며 연비도 나빠져요. 오래 오시던 분 중에 겨울마다 시동 걸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나간다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2년 후 엔진 오일 갈 때 보니까 오일색이 완전히 새까맣더군요. 실린더 벽에 카본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알면서도 자꾸 미루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 배터리, 와이퍼 같은 기본 관리예요. 정비소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상 없다고 해서 그냥 탔다고 말씀하세요. 막상 차를 띄워보면 엔진 오일은 이미 새까맣고 배터리는 한계치에 다 달아있고 와이퍼는 고무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차는 관리 주기가 생명이에요. 고장나서 바꾸는 게 아니라 망가지기 전에 미리 갈아주는 게 진짜 정비입니다. 엔진 오일은 요즘 1만 킬로미터 교환이라고 하죠. 하지만 도시 위주로 주행하신다면 7,000에서 8,000km마다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자동 변속기 오일도 무교환이라 써있더라도 믿지 마세요. 6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2년에 한 번, 차동기 오일은 4만에서 5만 킬로미터마다 점검하시고요. 이걸 꾸준히 해주면 미션이든 엔진이든 오래 갑니다. 오일은 거리만 볼 게 아니라 색과 냄새로도 점검이 가능해요. 맑은 갈색이면 정상, 짙은 갈색이나 타는 냄새가 나면 교체 시기입니다. 정비소 안 가셔도 괜찮아요. 주차장에서 딥스틱 한 번만 뽑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3년이 넘으면 내부 저항이 올라가면서 시동이 늦게 걸리고 전압이 불안정해지거든요. 특히 여름과 겨울엔 온도 변화 때문에 수명이 훅 줄어듭니다. 아직 괜찮겠지 했다가 마트 주차장에서 시동 안 걸려보면 그때 후회하게 되죠. 가까운 카센터에서 전압 체크만 해도 좋아요. 12V 아래면 교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짧은 거리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주 1회 정도는 20분 이상 달려주셔야 발전기가 충분히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새 배터리도 금방 방전돼요. 와이퍼는 가장 소홀하기 쉬운 부품인데 비 오는 날 시야가 흐릿한 이유 대부분 유리창이 아니라 와이퍼 고무 때문이에요. 먼지가 낀 상태로 작동시키면 유리창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고 와이퍼 블레이드도 금세 닳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와이퍼 고무를 한번 닦아주시고 1년에 한 번은 꼭 교체하세요. 가격도 얼마 안 하지만 그게 운전 중 시야를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오래 오시던 67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와이퍼는 평생 쓰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유리에 잔상이 생겨 점검해보니 와이퍼가 완전히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교체 후엔 이렇게 웃으시더군요. 이젠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진다고요. 기본 점검만 꾸준히 해도 엔진 진동이 줄고 브레이크 반응이 부드러워집니다. 차가 마치 새 차처럼 고요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결국 차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사실 거창한 정비 기술이 아닙니다. 전부 다 습관 이야기였어요. 차는 주인의 습관을 그대로 담습니다. 세게 몰면 거칠게 늙고 부드럽게 다루면 조용히 오래가죠. 완전히 멈추기 전에 기어 바꾸지 마세요. 그 쿵 소리 한 번이 미션을 망가뜨립니다. 내리막길 중립은 절대 금지예요. 반드시 수동 모드나 저단 기어로 내려오세요. 신호대기 중엔 기어 건드리지 마시고 T단 그대로 두고 브레이크만 밟으시면 됩니다.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은 차의 3대 독이에요. 조용히 달릴수록 차는 오래갑니다. 정차 중 핸들 꺾지 마시고 방지턱은 천천히 넘으세요. 차체는 사람의 무릎과 같습니다. 주유 직후 급가속 금지하시고 공회전은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해요. 엔진은 기름보다 온도를 좋아합니다. 오일, 배터리, 와이퍼 같은 기본 점검은 미루지 말고 제때 바꿔주세요. 그게 차를 살리는 최고의 정비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지키기 어려우시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변속 전 2초예요. 이 두 글자가 여러분 지갑을 지켜줍니다. 차를 고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의 습관을 고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첫걸음이 되셨길 바랍니다. 차도 사람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길요.